과거에는 금이 최고라는 인식이 왜 있었던 거예요? 옛날에는 이제 금을 썼던 이유가 뭐냐면, 안녕하십니까, 안양에서 정성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한석우 원장입니다. 치과 재료는 어느 부위를 치료하냐, 치아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. PD님은 앞니를 치료할 때 금으로 하면 어떨 것 같아요? 전 절대 안 하죠.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암흑세계에 계신 분들이 이제 금리로 앞니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. 어떻게 보면 그게 뭐 부의 상징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겠지만, 지금 앞니는 제일 중요한 게 자연스럽고 예뻐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앞니는 최대한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써야 되는 게 맞고요. 심미적인 부위냐, 기능적인 부위냐, 혹은 충치의 깊이가 어떻냐, 남아있는 치아의 양이 어떻냐,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재료를 선택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면 과거에는 금이 최고라는 인식이 왜 있었던 거예요? 그 얘기를 하려면 금의 성질부터 알아야 되는데요. 금은 연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. 힘을 받으면 늘어나는 거예요. 이 말은 뭐냐면, 금으로 씌워진 치아는 외부에서 힘이 딱 가해졌을 때 치아의 충격을 일부 흡수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거든요. 옛날에는 이제 금을 썼던 이유가 뭐냐면, 다른 재료들의 물성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금니에 쓰면 잘 깨져버리는 거예요. 근데 금은 연성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했잖아요. 절대 안 깨져요. 너무 오랫동안 20-30년 써서 오시면은 빵꾸가 나면 빵꾸가 나 있지, 이게 쪼개지거나 깨져서 오시는 경우들은 거의 없거든요. 요즘엔 굉장히 물성이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꼭 연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치아에 힘을 가했을 때 그 충격을 충분히 본인이 감내해서 깨지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는 재료들이 나온 거죠. 요즘에는 치과에서 어떤 재료들이 좀 핫 아이템이 되어 있는지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핫 아이템이다. 요즘에는 환자분들이 어금니에는 지르코니아를 많이 쓰시죠. 왜냐하면 지르코니아가 강도도 좋고 훨씬 심미적이잖아요. 예를 들어 아랫 어금니를 금으로 했다 생각을 해보세요. 사람들 만나서 막 웃을 때마다 번쩍번쩍 빛나요. 그거보다는 자연스럽게 치아색 나는 재료인 게 훨씬 더 좋으니까 환자분들은 지르코니아, 치아색 나는 재료를 많이 선호하시죠. 앞니를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. 앞니에 선택할 수 있는 재료들이 뭐가 있냐면, 올세라믹이라는 재료가 있고요. 이제 풀지르코니아라는 재료가 있어요. 앞니도 지르코니아가 제일 좋으니까 지르코니아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. 앞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청 예뻐야 된다고 했잖아요. 사람들이 딱 내 보철을 봤는데 그거 보철이었어? 너무 자연스러운데? 너무 예쁜데?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. 근데 지르코니아는 올세라믹보다 조금 더 색조나 명암 표현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앞니 같은 심미적인 부위에서는 가능하다면 올세라믹을 하는 게 더 좋죠. 그러면 풀지르코니아는 좀 덜 심미적이라는 거 아니에요? 그럼 굳이 왜 써요? 라고 하실 수 있는데, 풀지르코니아가 필요한 상황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 보면은 앞니인데 충치가 엄청 깊어가지고 잇몸 안쪽까지 썩었어요. 이럴 때는 올세라믹보다 풀지르코니아를 쓰는 게 낫거든요. 그 이유가 뭐냐면, 올세라믹을 붙이는 접착제가 이제 레진이라는 재료거든요. 이 레진이라는 재료가 잇몸 안쪽에 남아있게 되면은 그게 이제 잇몸에 좀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잇몸 깊숙이 내려간 경우에는 안 쓰는 거고요. 그렇다고 해서 잇몸 깊숙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를 굳이 예쁘지 않은 걸로 만들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상황에 맞게 나눠서 쓰고 있는 편입니다. 좋다 안 좋다, 비싸다 안 비싸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부위에 어떤 치료를 하냐가 결국은 핵심인 거겠네요. 그렇죠. 이 환자에게 지금 적합한 치료 방식과 거기에 맞는 재료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치료하는 게 맞습니다. 신경치료 했냐 안 했냐도 이 재료를 선택하는데 영향이 있나요? 신경치료를 했어요. 신경치료가 되면 어떻다고 했죠? 이제 수분이나 혈액이나 이런 것들 공급이 끊어지게 되니까 치아가 푸석푸석해지고 강한 힘을 받았을 때 깨지거나 부러질 수 있다고 했죠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씌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저는 사실 신경치료된 치아들은 요즘에는 거의 지르코니아로 하고 있긴 합니다. 지르코니아로 하냐 지금으로 하냐 뭐 어떤 원장님들에 따라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어쨌거나 저는 한 99케이스 정도를 지르코니아로 하면 한 케이스 정도 금으로 하나? 이 정도인 것 같아요. 그럼 원장님께서 금을 쓰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인가요? 치아에 금이 가가지고 씌워야 되는데, 씌운다는 거는 치아를 삥 둘러서 깎는다는 얘기잖아요. 결국 치아를 깎는다는 거는 또 다른 치아에 데미지를 준다는 뜻이거든요. 그게 이미 가지고 있던 치아의 크랙, 금을 더 심화시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의 삭제를 하고 얇은 금은 얇게 만들 수 있거든요. 연성이 있기 때문에 얇게 보철물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게 저는 더 좋다고 판단해서 최근에는 그렇게 넣어드린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. 또 한 케이스 금을 썼던 건 뭐냐면, 저는
꼭 금을 쓰고 싶진 않았는데 환자분이 저는 돈이 얼마가 드든 금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셔가지고 금을 해드린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. 금을 인네일을 쓰면은 치아를 벌리는 힘이 있어서 이빨이 또 깨질 수도 있다 하는데 그거는 팩트입니다. 우리가 장작이 있어요. 얘를 쪼개잖아요. 쪼갤 때 날카로운 도끼로 탁 찍어가지고 쪼개죠. 근데 요거를 똑같이 치아에 대입해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. 이 장작은 치아예요. 도끼는 금이에요. 이게 치아의 가운데에 딱 금이 꽂혀 있으면 저작하면서 식사를 하거나 씹을 때 결국 금속이 계속 치아를 찍는 힘을 발생시키는 거예요. 요거를 쐐기작용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렇게 힘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다 보면은 치아가 깨지거나 뭐 그럴 수 있죠. 우선은 지르코니아가 이제 강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금니에서 힘을 받아줄 수 있는 것도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지르코니아라는 걸 보면은 겉에 코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매끈매끈해요.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 오른쪽 위에 큰 어금니 두 개를 지르코니아로 씌우신 분이 있어요. 씌운 이유는 뭐였냐면 두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오랫동안 방치돼가지고 치아 두 개 사이가 다 썩어버린 거예요.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신경도 죽어버린 상태였어가지고 신경치료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철물을 씌워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. 이때 이제 고민할 수 있죠. 환자분이 물어보실 수 있어요. 저 그래서 금으로 하는 거예요? 아니면 지르코니아로 하는 거예요? 저는 이런 케이스에서는 무조건 지르코니아를 하자고 말씀을 드려요.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보다 지르코니아가 훨씬 더 관리가 용이해요. 금도 매끈매끈하고 지르코니아도 매끈매끈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 지르코니아는 겉에 코팅 처리를 하기 때문에 뭔가 달라붙거나 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. 환자분들이 금 씌우신 분들 오시면은 거기에 음식물 찌꺼기 내는 게 붙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지르코니아는 그렇지 않아요. 아까 케이스로 넘어가 보면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오랫동안 끼어가지고 방치돼가지고 치아가 썩었다고 했잖아요. 양치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지르코니아로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양치가 좀 더 수월해지시고 거기에 음식물 찌꺼기들이 축적되는 건 조금 더 금보다는 더 쉽게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환자분들께 써야 하는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지금 제 상황에서는 어떤 재료를 쓰는 게 맞을까요? 라고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모든 치료는 적합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후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.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단순히 비용적인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재료로 적합한 치료를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환자분들께서 미리미리 구강 관리뿐만 아니라 꼭 병원에 오셔가지고 검진 받으셔서 큰 치료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